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북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공부 365에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이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뭘 해도 잘 된다.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이게 책 베스트 셀프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메타인지가 높을 때, 즉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때 더 탁월한 전략을 짤 수 있다. 2. 끊임없이 학습하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어떤 과제든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3. 미친 듯한 실행력을 갖춰라. 생각이 아니라 행동할 때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4. 멘탈 갑이 되라. 정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해낼 가능성이 커진다. 5. 팀으로서 사고하라. 함께할 때 더 적은 위험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5가지 중에서 5번 팀으로서 사고하라,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팀으로서 사고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협력하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협력하면 정말 위험이 적어집니까? 협력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협력하고 함께할 때 우리는 더 좋아지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배신하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거 아닐까? 그리고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얍삽하게 자기 이득만 챙기고 남 기꺼이 배신하고 이러는데도 잘 나가는 사람들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왜 협력하는 게 더 좋은지 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 텐데, 이걸 또 그냥 드리면은 좀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분석하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내 보려고 해요. 이 오징어 게임이 추석쯤에 아마 공개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공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이걸 보고 나니까 더 협력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남과 함께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분석하면서 왜 협력이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징어 게임 분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는 오징어 게임 스포일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징어 게임 아직 안 봤다, 나중에 좀 제대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시청을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티포텟인데요. 티포텟은 게임 전략인데 반복 게임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전략보다도 강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 전략인데 이렇게 전략인데 막 최고의 전략이다 이러니까 되게 복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쉽게 말하면은 따라쟁이입니다. 일단은 협력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을 해요. 그리고 상대가 배신을 하면 나도 배신을 합니다. 이게 티포텟 전략의 끝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이 심플한 전략이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전략보다도 강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포텟 전략이 정말 강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한번 돌려봤어요. 이걸 이제 협력 배반 게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게임에는 두 진영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A 진영이 있고 B 진영이 있는데요. A와 B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보시면은 A가 협력을 하고 B가 협력을 했다. 그러면 양쪽 다 플러스 3점을 가져가게 돼요. 그런데 A가 협력을 했는데 B가 배반을 했다? 그럼 배반한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A는 빵점이고 B가 플러스 5점을 가져가요. 반대에도 마찬가지죠. B는 협력했는데 A가 배반했다. 그럼 A가 플러스 5 다 가져가고 B는 빵점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 다 서로를 배반했다. 그럴 때는 플러스 1점을 양쪽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 게임이 왜 이렇게 설계가 됐냐면은 죄수의 딜레마를 점수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수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제 경찰이 2명의 죄수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2명이 협력을 해가지고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감옥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죠. 야, 너가 협조해주면은 너는 풀어줄게. 감옥은 어쨌든 한 명만 가면 되잖아. 누가 죄를 지은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쟤한테 다 덮어씌우고 너는 우리 경찰한테 다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때 죄수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수들이 얻는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죄수가 다 협력을 해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양쪽 다 가벼운 죄만 처벌받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쪽이 배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이렇게 저질렀어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죠. 제가 도와드렸으니까 저는 금방 보내주시고 쟤만 감옥에 보내주세요. 그런 배반 상황을 점수로 표현한 게 바로 요 점수가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배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둘 다 감옥을 가겠죠. 그래서 조금의 이익밖에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표현이 된 게 협력 배반 게임인데요. 자, 그럼 이 게임을 이제 돌려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막 1000게임, 100게임, 1000게임 이렇게 돌려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다양한 전략들이 등장했으나 결국 최후의 승자는 티포텟이었다고 합니다. 이 다양한 전략이 이제 티포텟하고 좀 비교도 해야 되니까 되게 심플한 전략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무조건 협력하는 사람, 아니면은 무조건 배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심플한 전략도 있는데 복잡한 전략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번 협력하고 1번 배신한다. 아니면은 상대가 1번 배신하면은 그 이후에는 그 상대와는 절대 협력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의 전략들도 등장을 했는데 결국 최후의 승자는 티포텟이었다고 해요. 물론 티포텟이 항상 이긴 건 아니고 어떤 외부 조건들이 있어요. 이 게임에서는 요런 상황일 땐 요렇게 하셔야 돼요. 요런 조건이 들어가면은 티포텟보다 나은 점수를 보여주는 전략도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없거나 애매할 때 현실하고 비슷하죠. 그럴 때는 결국 티포텟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티포텟의 승리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티포텟은요 매우 관대한 전략이에요. 다시 한번 티포텟의 전략을 볼까요? 일단 협력 상태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부터 엄청 관대한 거예요. 아니,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뭘 믿고 그걸 협력을 해요. 그런데도 협력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 다음에도 또 게임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한번 배신을 했는데 그 상대가 다음번에 협력을 했어요. 그러면 티포텟은 협력해줍니다. 한마디로 배신을 용서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협력하는 관대함, 배신을 용서하는 관대함, 이러한 관대함을 가진 전략이 티포텟이다. 그런데 그 티포텟이 가장 강력하다? 이 말은 관대함이 이득이라는 사실을 수학적으로도 증명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약육강식이다, 현실은 배신하는 사람이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요 라는 거를 티포텟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관대하게 행동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는 수학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럼 현실에서는 어떠냐? 현실에서도 협력하는 사람이 더 이득이다 라는 점을 알려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애덤 그랜트가 쓴 기브 앤 테이크인데요. 이 책에서는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 기버입니다. 기꺼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매처입니다. 매처는 받는 만큼 주는 사람, 즉 매칭이 될 때만 베푸는 사람이 매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테이커입니다. 이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과연 누가 가장 성공을 할까요? 궁금하죠? 만약에 약국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배신 때려서 이득 가져가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본다면 테이커가 가장 성공을 하는 게 맞을 텐데요. 현실은 어땠느냐? 성공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똑똑한 기버가 가장 크게 성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처, 그 다음에 테이커, 그리고 멍청한 기버가 제일 적게 성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똑똑한 기버는 뭐냐? 상대의 배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버예요. 반면 멍청한 기버는 무작정 베풀기만 하는 호구를 가리킵니다. 예. 근데 여기 이걸 보면은 티포텟이 똑똑한 기버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티포텟은 기본적으로는 선의를 가지고 베푸는 쪽에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베풉니까? 상대가 배신을 했을 때는 나도 배신을 하잖아요. 반면 상대가 다시 협력으로 돌아오면 또 기꺼이 협력하는 관대함을 또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똑똑한 기버와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똑똑한 기버도 일단은 기버예요. 베푸는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착취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는 적절하게 똑똑하게 대처할 줄 아는 기버인 거죠. 자, 그러면은 티포텟과 기버라는 개념을 왜 먼저 말씀을 드렸느냐? 저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티포텟과 기버가 주는 교훈과 비슷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오징어 게임의 결정적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가자들이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만약 참가자가 반복되지 않았다? 그러면 티포텟 전략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서 티포텟을 소개해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반복 게임에서 가장 탁월한 전략이다. 네, 티포텟이 성립이 되려면은
게임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은 똑같은 게임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반복된다는 결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게임을 똑똑하게 풀어가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개별 게임들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누구나 할 줄 알잖아요. 그쵸? 그리고 뽑기 같은 경우는 운이 더 크게 작용하고요. 뭐 줄다리기쯤 돼야 일제 뭐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막 엄청난 천재가 머리를 막 쥐어짜가지고 이 게임의 본질은 이거야 이런 걸 파악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게임이 진행되면서 형성되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면서 관계가 형성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은 기버다, 이 사람은 테이커다, 이 사람은 매처다, 이런 것들이 게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작품이 바로 저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의 장르를 가리켜서 배틀로얄 장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배틀로얄 장르는 이제 막 머리를 쓰고 두뇌 싸움을 해서 게임을 멋지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보다는 게임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작품이 바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분석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일단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성기훈. 저는 성기훈이 똑똑한 기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호의를 베푸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좋게 말하니까 호의고 나쁘게 말하면은 오지랖 대마왕이죠. 그냥 안 끼어드는 데가 없고 막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의 명대사가 나왔죠. 기훈이 형! 막 이런 대사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 시읍 비읍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유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 나가서 함부로 시읍 비읍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다 알아듣는다고 해요. 네. 잠시 여담이었고, 그리고 성기훈의 또 다른 특징은 게임의 룰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 게임의 룰이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이니까 게임의 룰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기훈은 상대의 배신에 적대할 줄 압니다. 조상우가 마지막에 배신했을 때 그에게 적대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면 또 조상우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본 조상우는 매처였어요. 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 중 가장 똑똑한 플레이어였어요. 쌍문동의 자랑이잖아요. 서울대 출신. 그리고 게임의 룰도 잘 알고 있었어요. 네, 뭐 당연한 성기훈하고 같은 이유죠. 어렸을 때 플레이했던 게임들이니까 잘 알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협력과 배신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필요할 때는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또 이제 결정적 순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배신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멍청한 기버가 조상우 씨 덕분에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멍청한 기버가 누구냐? 저는 알리 압둘이 멍청한 기버라고 생각을 해요. 알리 압둘도 먼저 호의를 베푸는 스타일입니다.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은, 드라마에서 최초로 남을 도운 사람이 바로 알리 압둘이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때 성기훈이 넘어지려고 하자 알리 압둘이 그런 성기훈을 붙잡아줬거든요. 사실 그 붙잡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붙잡다가 나도 같이 넘어져 버리면은 둘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남을 도왔던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리 압둘은 게임의 룰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피를 본 장면이 바로 구슬치기였죠. 다른 장면들은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다 싶은데 구슬치기는 조금 더 복잡하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 매처에게 농락당해서 배신당해서 탈락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 인물 중에 하나죠. 장덕수. 저는 이 인물이 테이커라고 생각을 해요. 장덕수를 보면 그냥 약육강식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뭐 협력이 아니라 강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무조건 빼앗으려고만 하죠. 하지만 이 장덕수의 결말이 어떻게 됐죠? 그리고 과거에 자신한테 협력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 장덕수의 모습을 보면은 왜 테이커가 되면 안 되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드라마 초반에는 장덕수가 되게 잘 나갔습니다. 게임도 지배하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도 지배하면서 자신한테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갔거든요. 그게 이제 잘 나온 장면이 줄다리기였죠.
줄다리기에서 자기 팀 사람들을 전부 다 건장한 힘 좀 쓰겠다 하는 사람들로 다 모아버려가지고 게임을 쉽게 이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보면은 거기까지만 보면 아 역시 야구 강식이고 힘으로 다 가져가고 이래야 되는갑다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왜냐? 빼앗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배신할 수 있을 때 배신해서 장덕수는 탈락을 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멍청한 기버가 되면 안 되는 이유, 테이커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좀 납득이 가는 것 같은데, 자, 왜 매처보다 똑똑한 기버가 더 나을까요? 저는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바로 마지막 결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투에서 기훈은 게임을 포기하고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기훈이 거의 다 게임을 이겼기 때문에 이건 기훈 입장에서는 자기 승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선의를 베푼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우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죠. 스스로 패배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기훈을 최종 승자로 만들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왜 그러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물론 현실 상황이 암울하긴 했습니다. 조상우가 오징어 게임을 탈출해서 현실로 돌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암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기훈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기훈은 계속 기버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기버에게 우승을 챙겨주었을 때 성기훈하고 조상우는 동네 친구잖아요. 그렇다면은 성기훈이 자신의 어머니를 챙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잠깐이라도 조상우가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기버다. 이걸 알았으니까 기꺼이 우승을 넘겨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기훈의 우승은 베푸는 삶이 최후의 순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기훈의 우승은 곧 기버의 우승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이죠. 요걸 또 한 번 다시 상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그 게임의 참가자인 줄 알았던 오일남 씨가 알고 보니 이 게임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었다라는 반전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오일남 씨가 이렇게 묻죠. 성기훈에게. 자네는 그 게임을 하고 나서도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기를 제안하죠. 저기 길바닥에 얼어 죽어가는 노숙자가 있는데 저 노숙자를 구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나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자네는 사람을 믿으니까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걸게. 이렇게 또 내기를 제안을 해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죠? 성기훈이 이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사람을 믿어야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먼저 베푼 도움들이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자원이 부족할 때 도움의 손길로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도움의 손길이라는 게 꼭 상대방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닐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된다거나 조금 노력만 하면은 도와줄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도움의 손길을 받으려면 미리미리 베풀어 놔야 한다는 거죠. 기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테이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뭐 베푸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남의 거 다 뜯어먹기만 바쁘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대충 할걸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자원이 부족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베푸는 사람, 기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령 한두 명이 배신하더라도 배신하지 않는 더 많은 사람을 곁에 두기 때문에 기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협력 배반 게임에서도 보시다시피 배반을 하면은 지금 당장 돌아오는 이득이 훨씬 더 커져요. 그렇게 눈앞의 이득 때문에 배반을 하고 기버가 되지 않고 테이커가 되려는 사람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배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만 남게 될 거예요. 반면에 먼저 베푸는 사람이 돼서 기버가 되면요, 그런데도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빼면 내 주위에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배신하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신 박사님이 여러 영상에서 우리 앞으로 커뮤니티 사이트도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커뮤니티가 이렇게 먼저 베푸는 사람이 가득한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즉 기버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만약 그곳에서 계속 다시 할게요. 그곳에서 계속 베푸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베품에 고마움을 느낀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을 도와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 행복한 커뮤니티,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가 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부터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요. 그 커뮤니티에 함께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도 함께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